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를 진학하였고, 그 뒤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모 대기업 하청업체에 들어가 취업 형태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꿈이긴 한데, 그 이유가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회사 부도를 내고 도망친 이후로 저랑 엄마는 항상 집 없이 살았습니다. 매년마다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어떨 때는 월세도 밀려서 집 주인한테 욕도 먹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들이 저에게는 크나큰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저는 꼭 이 다음에 커서 쫓겨나지 않는 저만의 집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만의 집을 가지게 되면 집주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매년마다 이사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꿈이 있었기에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조금씩 버는 돈들을 모두 다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집안에 돈을 보내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너만이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라며, 이 상태로는 결혼할 때 엄마가 도움은커녕 너까지 얽히지 말라고 저를 끊어내다시피 하셨기에 저는 피눈물 나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공장 생활을 5년을 하다가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로 나왔던 건 공장에서 만난 남자친구 덕분이었죠.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평생 있기도 그렇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저 역시 5년 넘게 했던 공장 생활에 이골이 나 있었기에 도시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회계사무실에 취업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고등학교 취업을 공장으로 바로 가서 그렇지, 저의 원래 전공했던 과는 회계전산학과였기에 처음만 좀 버벅였을 뿐 어느 정도 지나자 회계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공장에서 데리고 나온 남자친구하고는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남자 쪽 집안에서 저희 집이 빚덩이 집안이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결혼을 극구 반대하였고, 남자친구는 끝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미안하다며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난하면 사랑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의 직원이었고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따라다녔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남편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이 못 살았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는 자기 기억에도 많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사업을 부도내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때문에 그때부터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기른 시몸이 돼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 환경 덕분에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해보며 안 해본 일이 없이 컸다고 하더군요. 남편 자신은 공부 머리도 별로 없어서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기에 실업고를 나와 20살이 되자마자 한 입이라도 줄이려고 군대를 바로 다녀와서는 곧장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남편. 그렇게 취업한 지 어느새 벌써 8년차가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된다며 저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기도 사실 결혼이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저를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고, 남들처럼 호강시켜준다는 말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저에게 사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도 드리자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준 딸인데 정말로 미안하다며 그나마 자신이 모은 돈이라고 1000만원이란 거금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반대로 남편의 시댁은 좀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처음 간 날 전 제가 어디 회사에 면접 보러 간 줄 알았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쌍심지를 켜고 제가 오자마자 빤히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딱딱하게 모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보더니 영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시누이가 말하길, 우리 오빠 정도면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며 네 새언니 정도면 오히려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건데 날 만나주는 거고, 그것도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결혼을 승낙받은 건데 이렇게 헛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하자. 시누이는 입술을 삐죽이더군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5살이 어린 여자로 저보다는 1살 어린애였습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던 때에는 제 나이가 26살이었고 시누이가 25살이었으니 사실상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도 않았었죠.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시누이가 좀 철이 없다고, 뭐든 끈기가 없어서 어릴 때는 어리다고 일 안 하고 커서는 공부해서 더 멋진 사람 되겠다면서 공무원 공부도 해보고 미용실도 차릴 거라고 미용실도 일하더니 이제는 결국 골프장 캐디 하겠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캐디는 소문이 안 좋아서 말렸는데 시누이는 미용실 일 해봐야 돈 얼마나 버는 줄 아냐며, 그에 반해 캐디는 잠시 좀 웃어주면 돈 많이 준다고 그 일이 편하다며 미용실 때려치고 결국은 캐디 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누이는 뭐 하나 하면 진득하게 일하는 경우를 못 봤다며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군요. 자기도 집불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사람들 평가질이나 하고 비교질이나 한다는 시누이. 제 눈에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만 더럽게 하더군요. 근데 또 그것도 지 새끼라고 감싸도는 시모 덕분에 저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남편만 보고 살면 되겠지 싶어서 꾹 참고 결혼을 한 것도 있네요. 뭐 친척들 부를 만큼 거창하지도 않게 돈도 없었으므로 저희는 소규모 웨딩을 했고 신혼여행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본다고 근처에 있는 괌을 다녀왔었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인생의 목표를 내 집 마련으로 잡고 철저하게 가계부를 짜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부 공동 통장에다가 매달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였고 아이도 지금 낳으면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낳기로 하고, 진짜 그때부터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 나이 33살이 될 때 저희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안 가면서 모은 돈으로 마침내 집을 사던 날 비록 대출은 껴있었지만 저희 부부 둘이서 끌어안고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행복하자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이제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이 가지기를 미뤄와서 그런지 아니면 지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이가 잘 생기질 않더군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봐도 소식이 없자 오죽하면 여기저기 절에도 가서 비료도 보고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더군요. 그러자 그의 명절날 시모가 우리 집안 대를 끊을 거냐며 그놈의 돈돈거리다가 이게 뭔 꼴이냐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맞다며 맞장구 치는 꼴이 진짜 배가 부글부글 거리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애써 다독였습니다. 시누이녀는 골프장 캐디하다가 또 어느새 때려치고 다시 공무원 공부하겠다며 집에 돌아와서는 맨날 지 오빠인 제 남편에게 연락해서 교재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기생충 같은 년입니다. 그 이후에 일자리 구했다는 것마다 모두 이상한 일들이라 남편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누이를 방치하고 저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술집 같은 데라도 나갈 것 같다며 공무원 공부하는 게 어디냐고 시어머니가 엄청 남편에게 뭐라 해서 겨우겨우 저렇게 나이 30이 넘어서도 모은 돈 없이 돈 탕진해가며 공부하는 게 바로 제 시누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훈수를 둘 때 보면 완전 이건 뭐 부잣집 사모님입니다. 남편도 그게 안 입고 온지 그 뒤로 명절날 그렇게 시누가 헛소리할 때면 네가 이룬 게 뭐가 있는데 그딴 소리 시부리냐고 뭐라 해서 싸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해가 지나가고 1월 1일 새해 인사를 드리러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웬일인지 언니 하면서 살갑게 저를 맞으며 손도 잡아주고 말하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동안 이런 시누이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제가 더 얼떨떨해서 멍하니 있자 시모도 저를 보고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기 와서 과일도 먹고 밥 좀 먹으라고요. 아니 이전에는 지금까지 시댁에 오면 저에게 일 시키기 바쁘던 인간들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남편도 그게 거슬렸는지 옆에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무슨 일은 그냥 며느리가 이뻐서 그러지 라고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챘었죠.
그렇게 불편한 신기로 앉아있자 아니나 다를까 밥 먹다가 그 불안한 꿍꿍이가 시작되더군요. 시누이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엄청 대단한 듯이 말했지만 남자는 올해 40대 노총각 말단 공무원이고 공부하다가 만난 남자인데 합격하자 시누이가 6탄 공략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신까지 해버린 거죠. 순진한 노총각 하나 꼬드겨 임신을 해서 결혼하기로 했나 본데 참 한편으론 기생충 사는 법도 가지가지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임신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도 지쳐서 이제는 반쯤 포기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이고 오죽하면 임신이란 주제가 금기에 가까운 이야기였기에 좀 떨떠름했는데 시누이는 한참을 임신으로 자랑질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럼 결혼은 언제이고 상견례는 언제냐고 묻자 시누이는 화색을 띠며 시모에게 막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시모도 민망하지 저희를 보더니 그 내 딸이 아무래도 공무원 집안에 시집가기에는 조금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글쎄 집을 해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래서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해가냐고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이 40대 되어서 공무원 되어봐야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도 진짜 작다고 말하자 시누이는 갑자기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꼭 참으면 산다는 소리가 저희 부부를 기겁하게 만들었죠. 그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내가 애도 낳고 하면 좁은 집에서 신혼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어쩌다 보니 허풍스럽게 말한 게 오빠 집이 글쎄 자기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대 예비신랑은 이미 시누와 결혼하면 저희 집으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누가 저렇게 경악스러운 말을 하는데 옆에서 시모까지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 어차피 지금 애도 없고 앞으로 애 낳을 수도 없으니 그렇게까지 불필요하게 큰 집이 필요하겠냐며 은근슬쩍 시누이한테 집을 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진짜 회의감이 온 건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웃기만 하면 그들을 쳐다만 보더군요. 물론 남편의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닌 걸 알자 시모와 시누이의 표정이 굳어갔고 남편은 한참을 웃다가 말하더군요. 와, 이건 정말 내 가족들이지만 진짜 기생충도 기생충 나름이지. 이건 뭐 대한민국 역대급 기생충급이라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것도 같은 가족인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하자 시모는 지금 감히 엄마한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자 제발 저를 낳아준 엄마가 맞다면 제발 사람답게 좀 살으라고. 어떻게 보면 딸년이 이렇게 인간만도 못한 기생충으로 키운 것도 다 엄마 잘못이고 그 딸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엄마로서 옆에서 말려야지. 이걸 입에 담는 걸 놔두고 그걸 오히려 편들어서 우리 집을 달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입에 담냐며 말하자 시모는 오히려 남편에게 말하길 키워진 은혜도 몰라보고 이런 태도가 뭐냐며 또 훈계질하려 하자 남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틈만 나면 어릴 적 자꾸만 나를 다 키웠다고 하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로 사실상 내가 혼자서 컸다고. 아니 오히려 혼자 일해서 이 집구석에 매번 돈을 바치면서 살아왔었다고. 거기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공부한답시고 피 빨아먹고 살던 여동생 그냥 둘 다 길거리에 나가 죽으라고. 그냥 나한테 가족은 진즉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 모두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 했다며 길길이 날뛰는 시모를 밀쳐내고 제 손을 잡고는 집을 나가더니 저한테 못 보일 꼴을 보여 미안하다며 앞으로 휴대폰으로 전화 싹 다 차단하고 자기도 엄마와 시누이 앞으로는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 폰과 남편 폰으로 전화가 미친듯이 오는 거 남편이 받아서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모두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한테도 직접 찾아와서도 남편이 씨알도 안 먹히자 저에게까지 찾아와서는 곧 상견례인데 너네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집도 준다고 이미 다 말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결혼식이 당장 깨지게 생겼다며 울고불며 날뛰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뭐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집은커녕 어디 월세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남편은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모와 시누이 얼굴을 단 한 번도 안 보고 살고 있네요. 시누이는 결국 남편에게 또 기생하겠지만 시모는 그나마 남편에게 받던 용돈도 모두 끊기니 온갖 불쌍한 척은 다 있나 본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욕심이 끝이 없다가 끝내는 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세상에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